안녕하십니까. 수원박물관 인문강좌 예민학당 강사 김동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25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옥야편 제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예공문 제자숙위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학하여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단명사의라. 금야적 무하니 미문 호학자야 니이다. 예공문 공자숙위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학하여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단명사의라. 금야적 무하니 미문 호학자야 니이다. 예공이 묻기를 제자 중에 누가 위호학 호학하는 사람입니까?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호학이 위 되느냐? 호학은 호학하는 사람이라고 새길 수 있고 위는 이다 또는 된다. 비동사처럼 비동사 또는 become처럼 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공자가 대답하시기를 유안회자 호학, 안회라는 자가 있어서 학문을 좋아하였으니, 직역을 하면 그런데 유자를 빼버리고 안회라는 사람이 호학하여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불천노, 노여움을 옮긴다. 불천노,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불이과, 이과, 과실을 2번 저지른다. 과실을 거듭 범한다. 불이과, 과실을 2번 다시 범하지 않았다. 대단히 훌륭한 덕행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호학, 학문을 좋아하고 학문을 닦은 결과물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명이 짧아서 죽었다. 죽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은 금야적 무, 지금은 그러한 사람이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 무호학자, 무호학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정확할 텐데 역시 목적어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그러한 사람이 없으니 미문호학자, 호학,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을 듣지 못했다.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역시 포충해서 새길 수 있겠습니다. 한문 또는 한자라는 게 항상 이렇게 함축성이 있고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세자 하나만 써놨더라도 세상이라고 새기는 이 뜻 외에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새길 수 있고요. 어진인자 하나만 썼다고 하더라도 어진 사람이라고 새길 수 있고요. 그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한문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만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안연이라는 사람은 공자의 수많은 제자 중에 제일 뛰어난 덕행과 학문이 뛰어난 제자로 손꼽히고 심지어
공자의 버금가는 성인이라고 해서 아성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인데 정말 불행하게도 32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굉장히 참 애통해 하셨는데, 노여움을 옮긴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바로 화풀이를 딴 데 가서 하는 것이죠. A라는 사람한테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욕을 먹고 그 화가 나서 딴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노여움을 옮긴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이는 두 번 동사로서 또는 부사로서 이를 부사로 본다면 과를 동사로 봐서 과실을 저지른다 라고 새길 수 있고요. 이를 동사로 본다면 과가 목적어가 되어서 과실을 두 번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문이라는 것이 또 이런 점이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융통성이 있는 외에 문법이 너무 간단해서 문법적으로 분석하기에 불확실하다. 그런 점이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손꼽힐 수 있겠습니다. 불이과 과실을 거듭하지 않는다. 거듭 과실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쓰기든 저렇게 쓰기든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과를 동사 목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과를 부사 동사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영원한 숙제로 남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은 우리는 영어에 익숙해가지고 영어는 문법적으로 좀 분명한 요소가 많은데, 한문에서는 이런 좀 불분명한 점이 있단 말이죠. 이 점도 역시 이해를 하고 한문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장에 딸린 주석이 아주 길고 자세한데, 그 학문하는 태도라든가 감정을 어떻게 가지고 처리하는 자세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성인의 경지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아래 아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안연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밑에 성현 그럴 때 성인의 위치, 현인의 위치. 현인이라 그러면 이제 그 성인 다음에 속하는 그 인품의 학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자를 비롯해서 다 그냥 현인이라 그러죠. 예. 그런 그 등급에 따라서 마음가짐, 자세 뭐 이런 게 다르다는 걸 주석에서 길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것까지 읽어보면 좋은데, 주석이라는 게 이게 문장이 거의 완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석을 읽으면서 문리를 많이 터득하게 되고 한문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대문만 보고 간다는 이 점에서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주석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와 시어 제르니 염자 위기모 청속한데 자왈 여지 부하라. 정의한데 왈 여지 유하라. 하여신을 염자 여지 속 오병한데 자왈
적지적재야에 성비마하며 의경구하니 오문지야 군자 주급이요 불개부라. 다음에는 좀 다른 말인데 그래도 일단 이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사위지재론이 여지속 900여신을 사한데 자왈 무하여 이여이릴리 향당호 인저. 공자의 제자 차화라는 사람이 제 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인은 여기에서 본동사로서 사신 나간다, 심부름 간다 라는 그 동사로 쓰일 때는 사로 읽지 않고 시로 읽습니다. 사는 사익조동사로서 사, 또 본동사로서 부린다는 사, 이럴 때는 사고, 유독 심부름 간다, 사신 간다 라고 할 때는 또 시로 읽는다. 이렇게 발음이, 다시 말해서 성조가 바뀌고 의미가 바뀌는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다 익혀놓아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한시를 이해할 수 있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발음이 바뀌면서 뜻이 달라지는 글자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런 글자들을 중국 사람들은 파음자라 그럽니다. 파음. 소리가 띄어졌다. 성조가 바뀌면서 뜻이 달라지는 글자들을 파음자라 그러죠. 자화가 나라의 심부로, 나라의 임금의 명을 받고 이제 사신으로 가는 것이죠. 제 나라에 사신을 가게 되었는데,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던 염류라는 제자가 위기모 청속, 염자는 염류가 자화의 어머니, 기모, 기자는 자화를 가리키는 대명사지요. 자화의 어머니를 위하여 청속, 양식을 청했다. 그 어머니를 모시다가 다른 나라로 사신으로 나가버렸는데, 어머니가 혼자서 생활하기 공고하실 텐데 양식이라도 좀 대줍시다. 대주는 거지 어떻겠습니까? 청한 거죠. 위기모 역시 대문 끝에 보면은 사위병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 거성이고 위도 거성이다. 그래서 병 모두, 사와 위는 모두 거성이다. 사신사자는 시라고 읽고 사신 나간다는 뜻으로 새겨라. 그런 의미에서 사가 거성이다 라고 줄을 달았고, 위도 한다, 된다, 만든다, 할 위자가 아니다. 할 위자가 아니고 위하여 라는 뜻으로 새겨라 라는 뜻에서 거성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할 위자, 될 위자, 만든다, 이 비동사, 두 동사로 쓸 때는 위, 높고 짧게 발음해야 되고요. 이 위한다, 때문에 이렇게 그 뜻이 바뀔 때는 위, 이렇게 낮고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우리말에서 상성, 거성은 낮고 길게 발음합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양식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머니에게 똑같지요. 어머니에게 양식을 좀 줍시다 라고 하니까 공자께서 여지부, 그에게 부를 주라. 부는 양식을, 곡식을 재는 단위인데, 한 말 두 말 그러듯이 한 부를 주라. 한 부, 두 부 할 때 하나는 항상 생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그 백화에서도 개인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개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인이라는 말은 일개인이 생략된 말이다. 그래서 한 사람을 그냥 개인이라 그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일부를 주라. 일자가 생략되었다. 여지, 지는 뭐냐? 이거 역시 여는 이제 준다는 그 말하자면 수여 동사인데 수여 동사일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에게 지부, 그에게 부를 주라. 그는 누구겠습니까? 염자의 엄마, 자화의 엄마죠. 그에게 부를 주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새길 때는 딱딱하게 그에게 부를 주라 이렇게 하면 딱딱하죠. 그냥 일부를 주라 이렇게 새기는 것이죠. 그건 이제 언어 습관인데 그런 걸 감안하고 보셔야죠. 청익 일부만 줘서 되겠습니까? 좀 더 주시죠. 이렇게 더 줄 것을 청했다. 청익에 역시 염자가 주어가 생략됐죠. 그 주어가 생략될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앞뒤 문맥으로 맞춰 보충해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염자가 좀 더 줍시다 라고 하니까 공자가 여지유, 일유를 주라 라고 했는데 결국 염자가 여지 속 5병, 그에게 곡식 5병을 주었다. 여기는 또 속자가 들어갔는데 이 속자를 앞에서 맨 처음에 속을 줍시다 라고 했으니까 여지 속부, 속일부, 여지 속유, 속일유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할 텐데 다 생략돼 버린 것이죠. 그 한문에서는 하여튼 생략할 수 있는 거는 다 생략한다. 읽는 사람은 앞뒤 문맥을 보고 뜻을 보충해서 새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 일부, 일유, 병, 일병, 오병, 이 병은 얼마만한 분량이냐. 주석에 나오는데 부는 뚜 사성이다. 유는 16두다. 병은 16곡이다. 일곡은 10두다. 일병은 16곡이다. 오병은 16곡 곱하기 5병은 80곡이고 80곡이요 802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대문 위주로 보는 바에야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자왈 적지 적재야. 적은 공서화를 말하고요. 적이 이름이고 자화가 자일 것 같은데 하여튼 공서화가 적지 적재. 적재 적다하다는 적자는 간다. 어디로 간다는 갈짓자 앞에 나왔죠. 갈짓자나 갈왕자나 이 적자나 똑같습니다. 어디로 향해서 간다. 적재, 제 나라로 간다. 적지 다음에 그 갈짓자는 주와 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묶어서 명사 또는 명사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주어 수를 묶어주고 있다. 여기서 적이 공서화가 적재 제 나라로 간다. 적지 적재야에 어떤 시점을 말할 때 뭐뭐야 이렇게 문두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점을 말할 경우에 어떤 시점이라는 말이 없죠. 그냥 문두에 뭐뭐야 이러면은 읽어보면은 이거 어떤 시점을 말하는 거구나. 어떤 시점에서 어떤 그 상태를 말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공서화가 제 나라로 갈 적에 그 시점에 적지적재야 성비마 살찐 말을 타고 이 아주 이거 잘 사는 집 아들이다 는 표현이죠. 의경구 가벼운 겉옷을 입었으니 좋은 말을 타고 좋은 옷을 따뜻한 옷을 입었으니 입었다. 그런데 이렇게 주면 되느냐? 내가 듣건대 오 문지야. 내가 듣건대 이 문지 지자는 어떤 사람의 말, 이 책에 나오는 글, 어떤 입소문, 여러 가지를 가리키는 막연한 대명사. 내가 그것을 듣건대, 그 말을 듣건대, 이러면은 또 우리말이 이상해지죠. 번역할 때는 그냥 내가 듣건대, 내가 들으니,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하여튼 중국 사람들은 한문에서 백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앞에 한 말을 또는 막연한 대명사를 이렇게 갖다 넣습니다. 내가 듣건대 군자는, 인격이 제대로 닦여진 사람은 주는 도와준다. 급은 급박한 상황. 구체적으로 말하면 곤궁한 상황.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곧 그 양식이 떨어진 사람을 뭐 이렇게 끼니를 이어가게 도와줄 정도이지. 잘 사는 사람한테 부자인 상태를 계속시켜 주지는 않는다. 그거는 진짜 뭐 참 오버하는 거죠. 군자는 궁박한 사람을 도와줄지언정 잘 사는 사람을 계속 잘 살도록 그런 상태를 유지시켜 주지는 않는다. 말하자면 억강부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고방식하고 같은 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비마 의경구, 여기서는 문장 끝에 의자는 거성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옷 입는다는 동사로 새겨라. 경구, 가벼운 갓옷을 입었다. 성비마의 성이 동사지요. 비마, 살찐 말을 탔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타고 좋은 옷을 입었다. 타고 입었다. 그래서 의자를 동사로 새기라는 뜻으로 의거성이라고 주석을 달아놓은 것입니다. 이때는 의복할 때는 명사로서 의, 이때는 높고 짧게 평성, 높고 짧게 발음하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길게, 낮고 길게 발음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의경구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공야장 공야장편 제25장 자로왈 원 거마 의경구 여붕우공 페이지 이 부분인데 이거 제가 설명을 좀 빠뜨렸습니다. 여기에도 문장 끝에 의거성이라고 그 주석을 달아놨는데 여기는 이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거마가 명사지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명사로 새겼는데 여름옷이라고 의하고 경구의 경이 연문이다.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 글자로서 빼야 할 글자를 연문이라 그럽니다. 그 경자는 연문이고 의구가 맞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문, 뽑아내야 할 글자, 삭제할 글자. 그러면서 의구를 풍우와 공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텍스트 상으로는 의를 거성이라고 주석을 달아놨기 때문에 경구를 입는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주석대로라면은. 그러면은 거마와 의경구를 가벼운 갓옷을 입는 것을 어색하지요, 문장이. 아니면 경구의 경을 형용사로 봐가지고 그냥 가벼운 갓옷,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명사로 그냥 거마, 경구, 경구 이렇게 전부 명사가 병렬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순조롭지 않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 의거성이라는 그 주석을 무시하고 그냥 명사로 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붕우 공 페이지 무가 이 부분도 여붕우 공, 붕우와 더불어 공, 영어로 말하자면 sharing한다, share한다, 함께 공유한다. 여기에서 끊고 그러다가 폐지, 그것을 망가뜨려지게 한다, 해지게 한다, 고장나게 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붕우 공 폐지,
함께 망가뜨린다. 공을 부사로 보는 것이죠. 전자의 해석으로 하면 공을 동사로 보는 것이고 함께 공유한다. 거기에 반해서 공을 부사로 봐가지고 구도를 끊지 않고 함께 망가뜨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막 공을 동사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보충 설명을 드리고 다시 아까 공서와 자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교재 55페이지 첫 번째 대문이 되겠습니다. 원사가 위지제, 원사도 역시 이제 공자의 제자인데 성은 원이고 이름은 헌법 할 때 원헌이라는 사람인데 사는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사가 위지제, 이 위자도 그를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제하였다. 제 노릇하였다. 제는 동사지요. 지는 무엇이냐? 공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공자를 위해서 집사 노릇을 했다. 공자의 집사가 되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런 정도로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 노릇을 했다. 비서관을 했다. 그렇게 새기고, 그럴 즈음에 공자가 여지 속구백, 이 여지의 지자는 원사를 가리키는 대명사지요. 원사에게 속 양식 900을 주었다. 아마 좀 많은 분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양사가 없습니다. 900 부인지 900 병인지 900 뒤에 단위가 없습니다. 900 곡인지 900 둔지 하여튼 많은 양을 준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양하였다. 그러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자가 생략되었다 라고 보고 사양하지 말라. 이 릴리, 향당. 이는 그것을 가지고 영어로 말하자면 전치사 with 그것으로서 속 900을 가지고 이 속 900이 생략되었다. 하여튼 자꾸 말씀드리지만 생략할 수 있는 건 자꾸 생략해버립니다. 의미상 보충해 넣으라는 의미죠. 그것을 가지고 준다는 동사입니다. 이 릴리, 여기서도 또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속 900 여지 이 릴리, 갈짓자를 하나 더 넣으면 더 정확하겠죠. 그렇지만 생략되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속 900을 가지고 그것을 너의 이웃, 동네, 고을, 마을에 주어라.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이 주석에 보면은 리는 이웃 린자 5 가구다. 옛날에 오가작통법 그래가지고 5집을 한 통으로 만들고 이렇게 연대시키고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여기 린이 5집이다. 리는 25가이다. 향은 12,500가이다. 당은 500가이다. 향은 25당이다.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설명들은 오늘날 우리한테는 빨리 와닿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